서울의 한 국제학교에서 청소부로 일하는 어머니를 둔 12살 지우는 매일 친구들의 비웃음을 견뎌낸다. 그의 유일한 위로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목소리가 담긴 낡은 녹음기뿐이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 부임한 미국인 교장이 전교생 앞에서 지훈을 무대로 불러내 망신을 주려 한다. 내가 그렇게 따분해하니 우리에게 내 재능을 보여주는 건 어때? 하지만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지훈의 목소리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 녹음기에 담긴 가슴 아픈 과거, 그리고 이 미국인 교장이 간직한 딸에 대한 슬픈 이야기를. 두 상처받은 영혼, 두 잃어버린 노래가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한다. 지금 바로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어디서 이 이야기를 보고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서울의 매서운 겨울 아침, 12살 지우는 보물처럼 소중히 간직한 낡은 녹음기를 품에 안고 국제학교 뒷문으로 조용히 들어섰다. 마르고 작은 체구에 그의 눈에는 늘 슬픔이 어려 있었다. 구겨진 교복과 낡아빠진 운동화는 다른 학생들과 확연히 달랐다. 복도에서는 해외여행과 바이올린 수업에 대한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우는 아이들의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지훈은 홀로 청소 도구함에 기대어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그곳은 그의 어머니가 밤늦게 청소하며 잠시 눈을 붙이는 곳이었다. 지훈은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았다. 늘 혼자였다. 아, 저기 청소부 아들이다. 누군가 속삭였다. 지훈은 그 말을 들었지만 고개를 숙인 채 걸음을 옮겼다. 가슴속에서 분노와 수치심이 뒤엉켰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다. 이미 익숙한 조롱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 말들은 유난히 더 날카롭게 다가왔다. 오늘은 새 교장이 오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모두 강당으로 모여주세요. 새 교장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울렸다. 지훈은 한숨을 내쉬며 강당으로 향했다. 그는 늘 맨 뒷줄, 구석진 계단에 앉았다. 눈에 띄지 않는 자리였다. 강당은 학생들로 가득 찼고 무대 위로 한 남자가 올라왔다. 금발 머리에 푸른 눈을 가진 외국인이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에드워즈 교장입니다. 그는 영어로 말했고 통역사가 한국어로 옮겼다. 이 학교를 세계 최고로 만들겠습니다. 그 시작은 진정성과 질서입니다. 지훈은 그의 말을 들으며 점점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어젯밤 어머니가 학교 청소를 끝낼 때까지 함께 있었던 탓에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 그는 서서히 눈을 감았고 곧 깊은 잠에 빠졌다. 저기, 학생. 날카로운 목소리에 지훈은 화들짝 놀라 눈을 떴다. 에드워즈 교장이 그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었다. 강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내 말이 그렇게 따분한가요? 지훈은 얼어붙었다. 수백 쌍의 눈이 그를 응시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죄송합니다. 그는 간신히 더듬었다. 에드워즈는 비웃듯 미소 지었다. 무대로 올라오세요. 그는 무대를 가리켰다. 지훈은 꼼짝할 수 없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지금 당장입니다. 에드워즈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단호했다. 지훈은 꿈을 꾸는 듯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로 향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여기저기서 키득대는 소리가 들렸다. 귀가 화끈거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내가 그렇게 따분해하니 우리에게 내 재능을 보여주는 게 어때? 에드워즈가 빈정대는 투로 말했다. 노래는 어떤가요? 지훈의 눈이 희둥그레졌다. 노래라니. 그는 공개적으로 노래한 적이 없었다.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단 한 번도 노래하지 않았다. 저는 못해요. 그는 속삭이듯 말했다. 들리지 않는데요. 에드워즈가 말했다. 더 크게. 저는 노래 못해요. 지훈이 큰 소리로 말했다. 학생들이 웃기 시작했다. 청소부 아들이 뭘 하겠어?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주머니 속 녹음기를 꽉 쥐었다. 그 작은 기계에는 그의 전부가 담겨 있었다. 아버지의 목소리, 아버지의 노래, 아버지의 영혼. 그 순간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연기였을까? 분노였을까? 아니면 절망이었을까? 그는 입을 열었다. 하지만 노래는 나오지 않았다. 대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 없이는 노래할 수 없어요. 지훈은 주머니 속 녹음기를 가리켰다. 에드워즈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보았다. 무슨 터무니없는 변명입니까? 내려가세요.
그는 차갑게 명령했다. 지훈은 무대에서 내려오며 참았던 눈물을 쏟았다. 웃음과 조롱이 그를 따라왔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눈물의 진짜 의미를 몰랐다. 아무도 그 녹음기가 그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훈이 무대를 내려가는 순간 에드워즈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쳤다. 분노나 짜증이 아니었다. 불안이었다. 마치 지훈의 녹음기가 그의 깊은 내면을 건드린 듯했다. 그날 지훈은 남은 수업 시간 동안 화장실 구석에 숨어 있었다. 그는 녹음기를 꺼내 귀에 대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깊고 따뜻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훈아, 아빠 목소리 듣고 있니? 언젠가 내가 내 목소리를 찾을 거야. 그때는 아무도 널 막을 수 없을 거야. 지훈은 눈을 감고 아버지의 목소리에 몸을 맡겼다. 그는 언젠가 모두에게 보여줄 것이다. 자신의 진짜 목소리, 진짜 마음을.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 순간 에드워즈 교장도 사무실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그의 책상 서랍 속에는 오래된 악보와 함께 영원히 노래할 수 없는 소녀의 사진이 놓여 있다는 것을. 두 상처받은 영혼, 두 잃어버린 노래. 이제 그들의 운명은 서로 얽히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갔다. 서울의 작은 옥탑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달빛만이 희미하게 방을 비췄다. 지훈은 담요 아래 웅크린 채 낡은 녹음기를 쥐고 있었다. 학교에서의 굴욕적인 사건 후 그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방으로 달려가 문을 잠갔다. 지훈아, 문 좀 열어줄래? 어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다.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에드워즈 교장이 자신을 무대로 끌어올려 모두 앞에서 망신을 주었다고, 아이들이 비웃었고 자신이 청소부 아들로 불렸다고. 괜찮아. 나중에 얘기하자.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저녁 준비되면 부를게. 발소리가 멀어지자 지훈은 천천히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눌렀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깊은 목소리가 방을 채웠다. 지훈아, 오늘은 판소리 춘향가의 한 대목을 들려줄게. 이 부분은 이몽룡이 춘향이를 처음 만나 사랑에 빠지는 장면이야. 아버지의 노래가 시작되었다. 그 목소리는 마치 그림을 그리듯 이야기를 펼쳤다. 사랑, 열정, 그리고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눈을 감고 그 목소리에 빠져들었다. 그는 매일 밤 이렇게 아버지의 녹음을 들었다. 5년 전 아버지는 지역 사찰 공연 중 갑작스러운 화재 속에서 아이들을 구하다 목숨을 잃었다. 아버지가 남긴 건 이 낡은 녹음기와 그 안에 담긴 목소리뿐이었다. 녹음이 끝나자 지훈은 다른 테이프를 꺼냈다. 이 테이프는 특별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녹음한 것이었다. 지훈아, 내가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몰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기억해. 너의 목소리는 내 영혼의 연장이야. 내가 노래할 때 나도 함께 노래할 거야. 약속해. 내가 용기를 내어 노래하는 그 순간 내가 곁에 있을 거야. 지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그는 녹음기를 꼭 안으며 아버지의 약속을 되새겼다. 아버지, 저는 할 수 없어요. 노래할 용기가 없어요. 그때 문이 열렸다. 지쳐 보이는 어머니가 서 있었다. 학교에서 전화 왔어. 그녀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새 교장 선생님이 내일 너를 만나고 싶대. 지훈의 심장이 멈춘 듯했다. 에드워즈 교장의 차가운 눈과 냉소적인 미소가 떠올랐다. 안 갈 거예요. 지훈이 단호히 말했다. 어머니는 그의 곁에 앉아 머리를 쓰다듬었다. 무슨 일 있었니? 지훈은 마침내 그날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에드워즈가 자신을 무대로 끌어올린 일, 아이들이 비웃은 일, 노래를 못한다고 했을 때의 반응까지. 어머니의 눈에 분노가 스쳤다. 그 외국인이 감히 내 아들을 그렇게 대하다니. 그녀가 일어서려 했지만 지훈이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엄마. 제가 내일 가볼게요. 다음 날 지훈은 떨리는 다리로 교장실 앞에 섰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에드워즈의 목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에드워즈가 창가에 서 있었다. 그는 무언가를 보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오래된 악보와 금발 소녀의 사진이 보였다. 에드워즈는 황급히 그것들을 서랍에 넣었다. 앉아요. 지훈 군. 지훈은 조심스레 의자에 앉았다. 녹음기를 꽉 쥐고 있었다.
어제 일에 대해 사과하고 싶소. 에드워즈의 말은 예상치 못했다. 내 행동은 부적절했소. 지훈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에드워즈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다. 그 녹음기, 당신에게 특별한 거.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 아버지의 목소리가 담겨 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판소리 가수셨어요. 에드워즈의 눈에 묘한 빛이 스쳤다. 판소리라. 한국 전통이지. 네, 지훈은 녹음기를 보며 말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진짜 노래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고. 에드워즈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시선은 서랍으로 향했다. 내 딸도 노래를 좋아했소. 그의 목소리가 끊겼다. 하지만 이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생겨났다. 상실의 아픔, 그리움, 노래에 대한 사랑. 이번 주 금요일 학교 축제가 있소. 에드워즈가 갑자기 말했다. 제안을 하나 하고 싶소. 지훈은 불안한 눈으로 그를 보았다. 무대에 서서 노래를 불러보지 않겠소. 이번엔 강제가 아니라 당신의 선택으로.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지훈은 충격받은 듯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저는 할 수 없어요. 당신 아버지를 기리는 방법이 될 거요. 그리고 나에게도 중요한 일이요.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 울렸다. 내가 용기를 내어 노래할 그 순간 내가 곁에 있을 거야. 만약 안 한다면요? 지훈이 물었다. 에드워즈의 얼굴이 굳어졌다. 학교 규칙에 따라 무례한 행동으로 처벌받을 거요. 최악의 경우 퇴학도 가능하오. 지훈의 눈이 커졌다. 협박이었다. 하지만 에드워즈의 눈에서 절박함과 아픔을 보았다. 녹음기를 사용해도 되나요? 지훈이 조용히 물었다. 에드워즈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요. 지훈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럼 해보겠습니다. 에드워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진심 어린 미소였다. 기대하겠소, 지훈군.